인어공주. 깊고 깊은 바닷속, 햇살이 가느다랗게 퍼지는 푸른 물결 아래엔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풀들이 춤추는 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5명의 인어공주 자매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 인어공주는 맑고 큰 눈에 긴 머리카락이 바다처럼 반짝이고, 노래를 부르면 물고기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보다 말이 조금 적고 늘 바다 위 세상이 궁금했어요. 언니들이 사람 세상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인어공주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었어요. 사람들은 다리가 2개 있고 그 2 다리로 걷는데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불꽃도 본단다. 나도 언젠가 바다 위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은 15번째 생일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어공주가 15번째 생일을 맞은 날, 푸른 달빛이 바닷물 위에 반짝이던 밤, 인어공주는 조심스레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멀리 배 위에선 불빛과 음악,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배에는 생일을 맞은 왕자님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늘엔 폭죽이 터지며 빛이 흩날렸어요. 인어공주는 물속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배가 크게 기울더니 왕자님이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 위험해. 인어공주는 용기 내어 왕자님을 향해 헤엄쳤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왕자님을 해변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왕자님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굴에 바람이 닿자 조금씩 눈을 떴고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들 소리에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조용히 숨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인어공주는 매일 왕자님이 있는 해변 근처를 맴돌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하늘도 바라보고 사람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왕자님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라면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인어공주는 고민 끝에 깊은 심해의 어둠 속 바다마녀를 찾아갔어요.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다리를 주세요. 바다마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지? 그렇지, 너의 그 고운 목소리를 내게 타오. 인어공주는 2 다리를 갖는 대신 목소리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왕자님 곁에 있고 싶었죠. 네, 제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래, 네 목소리를 가져가는 대신
사람이 되는 마법을 걸어줄게. 하지만 명심해. 왕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너는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인어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좋아요.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사라져 있었죠. 왕자님은 어여쁜 인어공주를 보고 집은 어딘지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왕자님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인어공주는 마음을 다해 왕자님을 도왔어요. 왕자님의 옷을 정리하고 노래 대신 피리를 불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날 왕자님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왕자님은 지난번 자신의 생일에 바다에서 구해준 사람이 그 공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때 왕자님을 구해준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어공주는 조용히 왕자님의 행복을 빌어주기로 했어요. 왕자님이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결혼식 날 밤, 별이 총총한 바다 위 인어공주는 혼자 조용히 배 위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반짝이는 별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어요. 그 빛이 인어공주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바다로 돌아갈래요. 왕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 마음,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다는 조용히 그녀를 품었고 인어공주는 푸른 바닷속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답니다. 그날 밤 바다 위에선 잔잔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인어공주의 마음이 담긴 작고 따뜻한 사랑의 노래였어요. 가끔은 우리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인어공주는 알려주었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언제나 닿는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옛날 어느 숲속에 사이좋은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돼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각자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아기 돼지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단, 집을 지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지어야 한단다. 새 아기 돼지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대답한 뒤 들뜬 마음으로 숲속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첫째 돼지는 부지런히 지푸라기를 엮어 금세 집을 완성했어요.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나무집을 지었어요. 형보단 더 튼튼하게 지어야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지붕도 만들고 문도 달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돼지는 생각했어요. 첫째 돼지 형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져서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았어요. 둘째 돼지 형네 집은 나무로 지어져서 강한 바람이나 맹수 앞에선 금세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집을 지었어요. 비도 바람도 다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막내 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형들이 집을 다 짓고 노는 동안 막내 돼지는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벽돌을 쌓고 마침내 벽돌집을 완성했어요. 정말 튼튼하고 멋진 집이야. 이제 안심하고 잘 수 있겠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시무시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배가 몹시 고팠고 숲속에 새로 생긴 아기 돼지들의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오늘은 돼지고기를 맛보겠군. 늑대는 먼저 첫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후 불어서 무너뜨릴 거다. 첫째 돼지는 벌벌 떨며 문 안에서 말했어요. 안 돼! 넌 나쁜 늑대잖아! 늑대는 입에 바람을 가득 머금고 지푸라기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 둘째 돼지의 나무집으로 도망쳤어요. 동생아! 늑대가 나타났어! 첫째 돼지가 들어오자 둘째 돼지는 나무집의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이번엔 나무집 앞에 섰어요. 돼지들아, 문 열어. 안 그러면 불어버린다? 둘째 돼지도 소리쳤어요. 절대 안 돼. 넌 위험한 늑대야. 늑대는 다시 바람을 가득 모아 이번엔 좀 더 세게 불어야겠군. 한 번에 나무집이 날아가지 않자 늑대는 다시 한 번 더 세게 후 하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로 만든 집도 결국 흔들흔들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형제는 둘 다 겁에 질려 막내 돼지의 벽돌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야, 도와줘! 어서 들어와. 문 잠글게. 늑대는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무너뜨려주마. 하지만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숨이 차 헉헉거렸고 결국 지붕 위에 있는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했어요. 막내 돼지는 창문으로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벽난로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굴뚝을 타고 쏙 하고 떨어지자마자 뜨거운 벽난로 위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 늑대는 깜짝 놀라 달아났고 다시는 숲속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형 돼지들은 막내 돼지에게 말했어요.
막내야, 우리도 다음엔 너처럼 정성 들여 지을게. 막내 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정성을 들이고 꾸준히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함께 지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은 백성들과 나라의 걱정보다 더 자주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죠. 아침엔 뭘 입을지, 점심엔 어떤 옷을 입을지. 그게 이 임금님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임금님은 매일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반짝이는 왕관에 화려한 비단옷과 멋들어진 신발을 신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옷을 입어야 해. 임금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더 이상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옷들을 이미 입어봤기 때문이죠. 임금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옷을 찾았고 신하들은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폐하, 더 이상 새로운 옷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에서 디자인만 조금 바꾸는 게 어떨런지요? 에헴, 내가 어디 한 번 입은 옷을 또 입는 사람이더냐? 그럴 수 없다. 죄송하지만 폐하, 이웃 나라의 옷들까지 모두 입어보셔서 새로운 옷을 찾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멋지고 새로운 옷을 만드는 제단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온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며칠 후 이 소식을 들은 2명의 낯선 제단사가 왕궁에 찾아왔어요. 폐하, 저희는 아주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옷이죠. 임금님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내게 그 옷이 꼭 필요하겠구나. 내 신하들이 똑똑한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겠군. 그래서 임금님은 2 제단사에게 금실과 비단을 한가득 주며 말했어요. 어서 그 마법 같은 멋진 옷을 만들어 보게나. 하지만 사실 그 제단사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들은 실제로는 옷을 만들지 않고 빈 배틀 앞에서 손만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뒤 임금님은 신하 한 명을 보냈어요.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신하는 작업장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 눈에 저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예, 폐하. 정말 환상적인 옷입니다. 황금처럼 반짝이고 바람처럼 가벼워요. 며칠 후, 두 제단사는 옷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어요. 제단사들은 빈손으로 옷을 들어 보이는 척하며 말했죠. 보십시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옷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옷이죠. 임금님도 눈을 크게 떴지만 마법 같은 옷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리석은 임금이라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군. 임금님도 어느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바보 취급을 받기 싫어 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 척하며 거리로 행진을 나갔어요.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자기만 아무것도 못 보는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외쳤어요. 임금님, 너무 멋져요. 우아하고 고귀하십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맞아. 임금님 벌거벗었잖아.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제야 임금님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이미 행진은 시작되었고 임금님은 계속해서 멋진 옷을 입은 척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참 많이 부끄러웠답니다. 임금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행진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임금님은 더 이상 거울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한 아이의 솔직한 말 덕분에 알게 되었답니다.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의 피부는 너무나도 하얘서 사람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설공주의 엄마는 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왕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결혼을 했어요.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왕비는 매일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항상 대답했죠.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왕비는 이 말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질투심에 가득 찬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없애버리거라. 하지만 착한 사냥꾼은 공주의 맑은 눈을 보고 차마 해치지 못했어요. 그는 공주에게 숲속 깊은 곳으로 가서 절대 성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백설공주는 울면서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죠. 숲속을 헤매던 공주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오두막에는 모든 것이 7개였어요. 침대도 7개, 의자도 7개, 숟가락과 그릇도 모두 7개씩이었죠. 하지만 모두 작고 귀여운 크기였어요. 지친 백설공주는 잠시 눕고 싶었어요. 침대가 작아서 하나로는 잘 수 없었기에 7개의 침대를 나란히 모아 그 위에 누웠답니다. 잠시 후 오두막의 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잠든 예쁜 소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공주는 난쟁이들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지내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왕비는 다시 요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왕비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할 줄 알고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러나 요술거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숲속 난쟁이 집에 있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분노에 가득 차 이번엔 스스로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왕비는 사과를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 난쟁이 집으로 향했어요. 백설공주가 문을 열자 할머니로 변장한 왕비가 말했어요. 달콤한 사과 하나 사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라면 그냥 드릴게요. 한 입 드셔보세요. 마음씨 착한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비가 꺼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였던 거예요. 왕비는 씩 웃으며 조용히 성으로 돌아갔죠.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놀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히고 매일매일 곁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한 왕자가 숲속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를 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왕자는 조심스럽게 공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왕비의 저주는 사라졌고 공주는 다시 살아났답니다. 백설공주는 왕자와 함께 아름다운 성으로 떠났고 7 난쟁이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손을 흔들며 공주를 배웅했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